여러분, 55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병원 침대 위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 사고로 시력을 잃은 중년 남성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의 손길에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수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결국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금지된 끌림은 어떻게 될까요? 중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길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55세,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에 자신도 몰랐던 욕망과 마주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곳의 한 대형 종합병원 특실 병동.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706호 병실의 커튼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흰색 벽지에 베이지색 몰딩이 둘러진 천장, 원목, 마루의 환자용 침대 옆으로는 보호자용 소파 베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우진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두꺼운 거즈로 감겨 있었고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정우진은 40대 중반까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어깨와 굵은 팔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게 된 건 보름 전 일어난 공사장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철골 자재가 쏟아졌고 우진은 부하 직원을 밀어내다 그 자재에 정면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됐으며 무엇보다 두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에서 5시간의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시력 회복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정우진님, 주무셨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이수연 자신을 전담으로 돌보는 간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라고 들었지만 목소리는 젊고 맑았습니다.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바이털 체크하고 드레싱 교체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혈압계를 우진의 팔에 감았습니다. 커프가 팔을 조이는 느낌,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우진의 팔목 안쪽 맥박을 짚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온기가 있었고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맥박을 재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 끝이 우진의 피부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우진의 온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배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인가? 단순히 맥박을 재는 건데 간호행위일 뿐인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혈압 정상이시네요. 120에 75. 수연이 말했습니다. 혈압계를 푸는 그녀의 손길이 다시 우진의 팔을 스쳤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이마 드레싱 교체할게요.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우진의 머리맡에 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우진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거즈를 고정한 테이프를 떼어내는 동작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피부가 당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테이프를 제거했습니다. 우진은 수연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늘고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집중할 때 사람들이 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진의 상처를 돌보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의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우진의 이마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상처 주변을 소독하는 솜으로 부드럽게 닦아낼 때마다 우진의 아랫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새 거즈 붙일게요. 잠깐만요. 수연의 손이 우진의 이마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그 짧은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 거즈를 붙이는 동작이었습니다. 거즈를 우진의 이마에 대고 테이프로 고정하면서 수연의 손가락은 우진의 얼굴 곳곳을 스쳤습니다. 이마, 관자놀이, 눈 주변. 우진은 자신의 몸이 점점 더 긴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경직됐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우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병원복 아래 부끄러운 곳이 팽팽하게 일어서 있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병원 침대 위에서 간호사의 손길에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우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수연이 병실에 들어와 우진을 돌볼 때마다 우진의 몸은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온을 잴 때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그녀의 동작, 침대 시트를 갈아줄 때 우진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히는 힘, 링거를 교체하면서 우진의 손등을 잡는 순간 모든 접촉이 우진을 흥분시켰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드레싱 교체를 거부했고 식사 보조도 사양했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환자분,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처 관리는 꼭 해야 해요. 감염되면 큰일 나요. 우진의 거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수연이 자신을 만지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흥분을 숨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우진은 수간호사를 불러 간호사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수연 간호사 말고 다른 분으로 바꿔주세요. 수간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뭔가 잘못했나요? 혹시 불친절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네 간호사 손길에 제가 흥분해서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바꿔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간호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우진은 답답했습니다. 이틀 뒤 수연이 직접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환자분,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거라면 사과드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15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을 돌보는 게 제 일이고 제 소명이에요. 만약 제가 환자분께 상처를 드렸다면 그게 무엇이든 고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부 우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간호사로 바꿔달라고 하신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간호사님의 손길이, 우진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간호사님이 저를 만질 때마다 저는 제가 뭘 어떻게 하는데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흥분이 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우진은 수연의 반응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의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님 손이 저를 만질 때마다 몸이 반응해요. 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55살 먹은 남자가 간호사 손길에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저도 제가 한심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간호사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아래가 일어서요. 우진은 이제 다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솔직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간호사님은 그저 일을 하신 건데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수연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녀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역겨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병실을 박차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님 손길이 특별해요. 다른 사람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할 때도 다른 간호사분들이 올 때도 괜찮아요. 오직 간호사님만, 간호사님 손이 닿을 때만 이래요. 수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세요.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력도 잃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히 촉각이요. 알아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각이 예민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님을 원하고 있어요. 우진의 고백은 더욱 직설적이 됐습니다. 간호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간호사님 손길을 느끼면 온몸이 떨려요. 이건 제가 간호사님한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욕망이에요. 수연의 숨소리가 또다시 변했습니다.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환자분,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15년 간호사 생활하면서 환자분한테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간호사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은 그날 밤 병실을 나갔지만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우진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정우진님, 아침이에요. 오늘도 드레싱 교체할게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전문적이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묘한 떨림을 말입니다. 수연도 어젯밤 대화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우진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거즈를 떼어내는 동작이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자신의 욕망을 고백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우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우진을 돌보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드레싱을 마친 수연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어젯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환자분의 감정을 이해해요. 사고로 시력을 잃으시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게 저였던 거고요. 수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간호사님. 저는 간호사님한테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간호사님을 원해요. 여자로서 말이에요. 우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환자분, 저는 46이에요. 환자분보다 9살 어리지만 그래도 중년이에요. 게다가 저는 환자분의 간호사예요. 우리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고 싶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요. 제가 일방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수연이 반박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뭘 느꼈다는 거예요? 간호사님 목소리가 어제 밤부터 바뀌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손길도 달라졌어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치 저를 의식하시는 것처럼요. 수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고백하신 뒤로 저도 혼란스러워요. 환자분을 대할 때 이전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환자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이상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당혹감이에요. 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한 여자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환자분의 고백이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46살 먹고 누군가한테서 그런 고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간호사님도 저한테 뭔가 느끼시는 거 맞죠?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뭔가 느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한테 연민인지 아니면 정말 여자로서의 감정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간호사님 손을 제 얼굴에 대주세요. 간호 행위가 아니라 그냥 저를 만지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님이 어떤 걸 느끼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환자분, 그건 해주세요. 제발. 우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손이 천천히 우진의 뺨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의 손이 우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만지듯이 말입니다. 우진은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연의 손바닥 온기, 손가락의 부드러움, 그리고 그녀의 떨림까지도 말입니다. 간호사님,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우진의 뺨에서 턱으로, 턱에서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망설이면서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우진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수연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정우진님,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 심장도 빨리 뛰고 있어요. 손도 떨리고요. 이게 뭘까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간호사님도 저와 같은 걸 느끼고 계신 거예요.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의 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간호사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이상이 되고 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수연의 손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손이 수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우진의 목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간호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호사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환자분의 회복을 돕는 것 뿐이에요.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요. 그 이상도 필요해요. 저는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아파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간호사님만이 저한테 빛이에요. 간호사님 손길만이 저한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요. 수연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손 위에서 그리고 우진의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말입니다. 환자분, 이건 위험해요. 우리 둘 다한테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간호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수연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우진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병원복 위로 느껴지는 우진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님 때문이에요. 우진도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우진의 얼굴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우진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숨결이었습니다. 환자분, 수연 씨. 우진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말입니다. 수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우진 씨. 그녀도 우진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둘 사이의 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입술이 우진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처음 키스하는 10대 연인들처럼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툼 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키스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침대 위에서 환자와 간호사라는 관계를 넘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수연은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진이 수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분명 틀렸어요. 윤리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요. 하지만요? 멈출 수가 없어요. 수연은 일어나 우진의 옆에 누웠습니다. 좁은 병원 침대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수연의 머리가 우진의 어깨에 기대었고 우진의 팔이 수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진 씨, 저는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그동안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에만 집중했고 그게 편했어요. 그런데 우진 씨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저도 비슷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내와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뒤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일만 했어요. 공사장에서 부하들 관리하고 집에 가서 소주 한잔하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외로웠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55 먹은 남자가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연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우진의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진 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해요. 수연 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환자와 간호사였습니다. 수연은 여느 때처럼 우진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수연은 우진의 침대에 누워 그의 품에 안겼고 우진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나눴고 두려움을 고백했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진 씨 눈은 나아질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대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안 나아진다고 해도 수연 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우진의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나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어느 날 밤 수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우진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잠그고 우진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우진 씨, 자요? 아니요, 깨어 있어요. 수연이 침대에 올라와 우진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낮에 다른 환자들 돌보는 내내 우진 씨 생각만 했어요. 우진이 수연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도요. 수연 씨 목소리 들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우진의 병원복 안으로 들어갔고 우진의 손은 수연의 허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진 씨,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수연 씨. 하지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원하는데 그게 왜 틀린 거예요? 우진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진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고 우진도 수연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계속됐습니다. 수연은 야간 근무 때마다 우진의 병실을 찾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우진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수연이 우진을 특별히 잘 돌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헌신적인 간호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우진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마의 상처가 아물었고 얼굴의 부기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의 구분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 중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 뭔가 보여요. 우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뭐가 보이는데요? 수연 씨 얼굴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윤곽이 보여요. 수연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우진 씨 눈이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우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눈이 다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진 씨가 저를 보게 되면요? 우진은 수연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수연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진 씨는 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제 목소리와 손길만 알잖아요. 만약 제 얼굴을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우진이 수연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수연 씨, 저는 이미 수연 씨를 알아요. 수연 씨의 따뜻함, 다정함, 그리고 헌신을 알아요. 얼굴은 그저 부수적인 거예요. 하지만 수연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저는 46이에요. 주름도 있고 처진 데도 있어요. 젊지 않아요. 저도 55이에요. 저도 늙었어요. 우리 나이에 외모가 중요한가요? 수연은 우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진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걱정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우진 씨 곁에 있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수연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수연 씨만 있으면 돼요. 우진의 확신에 수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의 시력은 더욱 개선됐습니다. 이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우진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못 보는 거네요. 매일은요. 수연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아니요, 볼 수 있어요. 제가 수연 씨를 찾아갈게요. 어떻게요? 저는 우진 씨의 간호사였을 뿐인데요. 수연의 말에 우진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는 제 여자예요. 간호사가 아니라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 씨, 저는 두려워요. 우진 씨가 퇴원하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병원 밖의 현실은 여기와 다를 거예요. 우진 씨한테는 일이 있고 저한테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우진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 씨, 저는 수연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건 병원에서 생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수연 씨도 알잖아요. 알아요. 저도 우진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함께 해결하면 돼요. 수연 씨와 저 함께요. 퇴원 전날 밤 수연은 우진의 병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우진 씨, 내일부터는 매일 볼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연락할 수 있어요.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약속해요. 수연 씨를 놓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퇴원했습니다. 수연은 우진을 병원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손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잘 가세요, 환자분. 건강 조심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우진도 겉으로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우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병원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시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연의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 키의 날씬한 체구, 단정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였습니다. 우진은 수연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진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진은 허전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있다가 혼자 집에 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수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 수연의 손길, 수연의 온기가 없는 공간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저예요. 우진 씨,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외로워요. 수연 씨가 없으니까요. 저도요. 우진 씨 없는 병실이 너무 이상해요. 계속 706호를 쳐다보게 돼요. 수연의 목소리도 쓸쓸했습니다. 수연 씨,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쉬는 날이 있어요. 토요일이요. 그럼 토요일에 만나요. 제가 수연 씨 보러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수연 씨가 정하세요. 수연 씨가 편한 곳으로요. 토요일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수연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시력은 많이 회복돼 있었습니다. 수연은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고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우진이 본 수연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있다고 했지만 우진 눈에는 그저 성숙한 여성의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수연 씨, 우진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표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때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예뻐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저 같은 아줌마가 예쁘다니요. 우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수연 씨의 손길이 저를 살렸고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연 씨의 얼굴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서요. 수연 씨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걸요. 수연이 우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진 씨, 저도 우진 씨를 사랑해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강변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평범한 데이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진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함께하면 돼요. 수연 씨가 일할 때는 제가 기다릴게요. 제가 일할 때는 수연 씨가 기다려주고요. 그렇게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요? 왜 안 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수연은 우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에요. 우진이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우진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결혼하자고요. 수연 씨와 저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고요. 우진 씨, 우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수연 씨를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나이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우진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진 씨와 결혼할게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한강공원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개의치 않고 키스했습니다. 55과 46,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식당을 빌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만 모였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환자와 간호사가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모두 축복했습니다. 우진은 수연의 손을 잡고 서약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의 손길이 저를 살렸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저를 위로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연도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당신은 저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당신과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의 시력은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는 수연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고인 눈물, 입가의 미소, 뺨의 홍조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우진은 수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방에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달랐습니다. 더 깊었고 더 진지했으며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구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진 씨, 행복해요? 수연이 우진의 품에 누워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우진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우진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우진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복귀했고 수연은 계속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과 수연은 집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우진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우진은 수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완벽해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꿈 같아요. 병원에서 우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사고로 눈을 다쳤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고가 저를 수연 씨에게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고에 감사해요. 우진의 말에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연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55세와 46세,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시작된 한 간호사의 손길로부터 피어난 늦은 나이에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말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오늘 이야기 속 우진과 수연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찾아온 진실한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